안녕하십니까, 이영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후 진술의 중요성과 그리고 최악의 최후 진술, 그리고 최후 진술의 좋은 예시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최후 진술은 피고인이 인정신문 이후에 판사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발언 기회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기서 잘못 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벌금이 집행유예로 집행유예가 징역이 되는 등 형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후 진술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판사는 피고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세요. 또는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는 타이밍입니다. 그렇다면 최악의 최후 진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진술을 번복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 등 정상 자료를 제출하다가 최후 진술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정상 참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아서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받지 못하고 구속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를 당연히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하였을지라도 이는 정상 참작 요소일 뿐 유죄가 무죄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죄를 주장할지라도 절대로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판사나 검사는 피고인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왜 무죄를 주장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사기관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경찰과 검찰에서 부당한 수사가 있었을 경우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서 이미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사 수사기관에서 기회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법원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최후 진술에서 수사기관을 비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서 법 적대적 성향이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무리 길어도 3분을 초과해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에 여러 재판이 연속해서 있기 때문에 판사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길게 들을 여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꼭 해야 할 말만 1분에서 2분 이내로 해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아닌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경우 판사는 저에게 말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세요 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최후 진술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경우, 두 번째, 부인하는 경우, 세 번째로 부인하지만 선처를 바라는 경우입니다. 먼저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가끔 판사를 응시하며 차분한 어투로 얘기해야 합니다. 어떤 땡땡 범죄를 저질러 죄송합니다. 현재 뭐뭐 하면서 크게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이때 단순히 죄송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어떻게 재범하지 않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등 구속이 되면 안 되는 사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피고인은 일어서서 판사를 계속 응시하면서 당당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절대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재판까지 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부분에 봤을 때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해당 부분을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죄로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한두 가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인하지만 선처를 바라는 경우입니다.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이고 가끔 판사를 응시하며 차분한 어투로 얘기해야 합니다. 저는 땡땡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무지로 인해서 피해자분이 많은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러한 범행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반성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밖에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후 진술은 반드시 적어가야 합니다. A4 용지 4분의 1쪽 분량만큼 적어서 반드시 출력해서 재판에 이를 가져간 다음에 최후 진술을 일어서서 이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 직원분께 전달해야 합니다. 말로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중언부언하거나 실수와 우려가 있고 최후 진술서를 제출하면 공판조서에 첨부되어서 판사님이 나중에 선고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사님도 최후 진술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후 진술서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최후 진술서는 변호인에게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국선이든 사선 변호사이든 재판 전 변호사에게 반드시 작성한 최후 진술서를 보여드려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인이 변론한 방향과 맞지 않는 최후 진술서는 그동안 변론한 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떨거나 울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출입 시에 판사님께 고개 숙여 인사하고 최후 진술 때는 반드시 일어서서 대답해야 합니다. 또한 복장은 짧은 반바지나 치마, 나시, 슬리퍼 착용은 삼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식상한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피고인의 최후 진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